안녕하세요. 경제앵커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9월 19일 목요일 종가 기준이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9월 12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5.03% 외국인 지분율 0.7% 공매도 잔고 비중입니다. 포스코홀딩스 28.98% 외국인 갖고 있고 공매도 잔고 0.34% 비중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이 9.49%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3.41% 공매도 잔고 비중 차지하면서 코스피 공매도 잔고 2위 유지하고 있고요. LG화학 외국인 비중 35.59%, 공매도 잔고는 거의 없습니다. 0.01%. 에코프로비엠이 10.17% 외국인 지분율 갖고 있는데 전주 대비해서 줄어들었고요. 4.13% 공매도 잔고,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가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4.34% 공매도 비중이고 외국인 비중은 18.9%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비중 8.55%, 공매도 잔고 1.43%, SK이노베이션 외국인 비중 22.15%, 공매도 잔고 0.09%, 금양 외국인 비중 10.34%인데 전주 대비해서 외국인 비중이 크게 줄었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테슬라 4680 배터리 1억대 생산 자축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4680 배터리를 1억 개 생산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자사 공장인 기가팩토리에서 1억 번째 4680 배터리를 생산했다고 자축했습니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높이 80mm의 원통형 배터리로 테슬라가 2020년 배터리데이에 처음 상용화를 발표했는데요. 4680 배터리는 기존 주력 제품이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 출력, 주행거리가 향상됐습니다. 생산 단가는 더 낮출 수 있어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 처음 탑재하기도 했고요. 배터리 협력사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도 테슬라에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과 협업해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해서 사이버 트럭뿐 아니라 자사 전기차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위, 독일서 전기 상용차 차세대 배터리 공개입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상용차 전시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에서 전기 상용차에 최적화된 차세대 배터리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상용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고 일정 구간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만큼 충전소를 설치하기 편해 앞으로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빠르게 성장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AA는 120여 년 전통의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로 짝수회에는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홀수회에는 승용차를 전시합니다. NCM 배터리가 주력인 삼성 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상용차에 최적화한 LFP 플러스 배터리의 주요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 CATL 등 경쟁 업체들이 만드는 기존 LFP 배터리와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LFP 배터리에 플러스를 붙였는데요. 리튬 인산철 외에 다른 소재를 추가해서 NCM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SDI의 LFP 플러스 배터리는 보통 트럭으로 10,000km를 넘게 운행해도 배터리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명을 늘린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20분 만에 80% 넘게 충전이 가능해 장거리 운행이 필수인 상용차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이뿐만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와 4682 원통형 배터리도 전시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는 독자적인 무음극 기술로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하며
2027년 상용화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신규 고객 확보에 따라 계획 대비 1년 정도 빠른 내년 초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이번에 처음 참가했는데 차세대 배터리인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셀2팩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드니켈 배터리는 NCM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 중 니켈 함량 40에서 60%에 망간을 더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셀2팩 방식은 배터리를 만들 때 배터리 셀을 여러 묶음으로 묶는 모듈 제작 단계를 빼고 곧바로 팩으로 만들어서 제작 비용과 무게를 줄인 제품입니다.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치형 셀2팩 기술은 에너지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한 제품인데요. 다음 3위는 K배터리 전고체 소재 개발도 척척 게임 체인저 준비의 사활입니다.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이 벤츠 차량 화재로 불거진 전기차 포비아를 해소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내 소재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양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르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돌입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것으로 기존 배터리 대비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화재 가능성도 크게 낮추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최근 전북 익산 이 공장에 15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파일럿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개발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건식, 습식, 합성 등 다양한 양산 공정 개발 능력을 보유한 것이 특징인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동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 국내외 전고체 전지 관련 기업에 평가용 샘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전고체용 니켈 도금박 개발도 완료했는데요. 니켈 도금박은 전해 동박 양면에 니켈을 도금한 차세대 소재로 황화물계 전고체용 배터리 전극 집전체로 사용됩니다. 전고체용 니켈 도금박은 전기 전도성과 부식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전고체 전지용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 사업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정관에 지분 40%를 투자해 2022년 2월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을 합작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4톤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는데요. 현재 생산량을 7,200톤까지 늘리기 위해 단계적인 규모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 구축에 나섰습니다.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연간 3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투자 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LNF 역시 올 상반기 반기 보고서에 고용량 전고체 배터리 셀용 대면적 전극 기술 개발을 추가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상용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전고체 배터리 모든 밸류체인의 상용화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는 노르웨이에서 전기차가 휘발유차 세계 첫 추월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대수가 휘발유 자동차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등록 자동차 280만 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한 순수 전기차는 75만 4,303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휘발유차가 75만 3,905대로 3위였습니다. 중고차를 포함한 전체 등록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앞지른 건 노르웨이가 전 세계 첫 사례인데요. 지난 2004년 휘발유차가 160만 대 이상, 전기차는 1,000여 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20년 사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경유차가 99만 9,715대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최근 경유차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지난 8월 등록된 신차의 94.3%가 전기차를 기록해 당초 목표대로 내년 1월에는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고차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동차 생태계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990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한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유는 노르웨이보다 10년 늦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실현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올해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는 12.5%에 그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위, 금양 2조 3천억 원 2차 전지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금양은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에 내년부터 6년간 2차 전지 2170 배터리를 1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금양이 처음으로 수주한 것인데요. 2170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무정전 전원 장치, 기타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공급됩니다. 금양은 향후 발주처의 발주 계획에 따라 매월 별도의 구입 주문서를 수령할 예정이며 합의 기간은 2030년 12월 말까지로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금양은 나노테크사를 통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판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양은 지난 3월 글로벌 완성차 기업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한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를 44%가량 늘릴 수 있는 4695 원통형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제2공장이 올해 말 준공되면 내년 1월부터 기존에 개발한 2170 배터리를 연간 2억 세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내년 6월부터 4695 배터리를 연간 1억 셀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오늘장 외국인은 양대 시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다음으로 금양을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금양은 대규모 유상증자설이 나와서 주가가 몸살을 앓기도 했었는데 향후 자금 조달을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